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1조 9천억 달러,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금액의 경기부양책을 계획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변동성의 장세,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1월 벌써 세 번째 방송입니다. 이거 순식간에 날이 가는데요. 지난주는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심했는데 결국은 다 미국 때문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바이든 당선자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부양책 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런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 발표와 함께 하락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보는 지난주 시장 먼저 요점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네, 1월 첫 거래일에 이제 하락했고, 그 이후로 쭉 증시는 상승으로 계속 연일 상승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전반에는 괜찮았는데, 목요일부터 이제 갑자기 기류가 조금 변한 거죠.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것이 딱 들어맞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미국 경제 지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 상승해 왔던 것은 결국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가 이제 실현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좀 더 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 소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쭉 올라왔다가 목요일 날 저녁에 바이든 당선자가 1.9 트릴리언 달러, 그게 한국말로 1조 9천억인가요? 네. 하여튼,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증시, 밤에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전혀 완전히 냉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지나간 형국. 근데 사실 목요일부터 이제 미국의 증시가 크래킹 하기 시작했거든요.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것도 있는데, 사실 조금 안 좋은 악재는 한꺼번에 다 밀려드는 지금 이 목요일, 금요일 장이었어요. 그래서 쭉 나열해 보면은,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옵션 만기일 하면은 그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벌써 하루 이틀 전에 폭풍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선물 옵션 4마리 마녀가 아니고 옵션만 만기 내일인데, 그동안에 소문에 쭉 상승해 왔던, 거기서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전날과 그날 해서 프로핏 테이킹 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 그런 게 크게 작용했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어닝 시즌 개막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JP 모건, 웰스파고 어닝을 발표하고, 그러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은 어닝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닝 시즌, 이것도 목요일, 금요일 장을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1월 20일 날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식 있잖아요, 대통령. 예. 취임식이 있는데, 워싱턴 DC에 지금 주 방위군 2만 명이 철통같이 지금 방어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주요 대도시 지금 초비상이에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의회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들이 지금 SNS에 떠들기를 100만 명이 지금 대통령 취임식 날에 워싱턴 DC로 가든지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사든지 무장 봉기하자,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사람을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치 사회적으로 미국 자체는 지금 1월 21일을 향해서 지금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악재로 이제 작용할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지난밤 그 중국 뉴스를 봤더니까 중국의 그 무슨 성이더라? 성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갖고 약 한 2,200만 명 상당의 그 성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걸 락다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지금 걷잡을 수 없게 지금 확산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다가 또 미국에 드디어 그 바이러스 그 변이 있잖아요. 예. 이 종자가 자꾸 확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의료계 그 전문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이 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코로나 그 치료제 있잖아요. 뭐 혈장 치료제 이런 게 이게 안 먹힌다고 그럽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아직은 백신이 이 변이에 대해서 효능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아직 확실하게 이제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데 일단은 병원 현장에서 혈장 치료를 했는데 이 변이 종류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이제 두려움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지난밤 중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그 락다운 이 소식이 원유 가격을 끌어내린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에서 원유가 떨어짐으로 해갖고 에너지 주식들도 하락하는 이제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또 그 금요일 날 그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에 보면은 소매 판매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네.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좀 우려스러웠던 인플레이션 지표는 조금 낮게 나온.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 초에서는 그 소문에 그 샀던 그 증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는 여러 가지 악재 이것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제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새벽에 애플이 5개 주에 있는 20개의 애플 매장을 일단 일시 폐쇄한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결국 이것도 코로나 19, 이 코비드 19 때문인데 이것도 결국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 애플이 워낙 그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헷갈리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이든 당선자가 1조 9천억 달러를 발표했다고 해서 의회가 그걸 전액 통과하느냐, 그건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추가 부양책이 약 7천억 달러가 될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바이든 후보의 1조 9천억 달러 그 계획안을 듣고 수정을 해서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1조 1천억 달러 규모가 의회에서 통과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한 게 현재 50대 50의 상원 의원 지금 현재 의석 분포에서 공화당이 반대를 내버리면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해서 계속 의사결정을 지연하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막고 넘어가려면 60석이 필요한데, 즉 10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10석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상원에서 협상을 통해서 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협상이 지연돼서 빨라야 2월 중순, 늦으면 3월 초나 되어야 이 부양안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발표는 했지만 실제 돈이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라도 이 기간 동안 증시가 좀 미적거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제가 동의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봐도 1.9조 달러 그 부양책 진짜 이게 너무 큰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그 사실 뭐 또 개인들에게 그 7만 5천 달러 그 연인감 예. 그 미만자들에게 또 1,400달러 추가 원타임 책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7만 5천 달러 정도면은 미국의 중류층이거든요. 네. 근데 중류층들에게 1,400달러가 안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라빈 후드 그 사장도 그랬거든요. 먼저 번에 그 원타임 책을 보냈을 때 라빈 후드의 캐시가 엄청 몰려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1,400달러 들어오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서바이벌 하는 그 진짜 생존의 그 밥줄이 아니고 주식 투자로 또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예. 지금 진짜 가난하고 극빈자들 이 서류가 미비돼 갖고 불법 체류자들은 지금까지 그 언임플로먼트 베니핏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네. 근데 이렇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핀포인트로 타겟으로 줘야 될 돈을 이 중요층에까지 굳이 줘야 되느냐? 또 이게 이 액수가 어마어마해 갖고 이 나라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예. 결국은 이게 세금을 올려갖고 이걸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저도 지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결국 그렇다면 지금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로 어제까지 증시가 강력한 불마켓을 이끌어온 건 결국 세 개의 기둥이잖아요. 첫째는 정부의 부양책, 두 번째는 이 페드의 유동성 확충책, 세 번째는 백신에 의해서 이 백신이 되면 경제 정상화된다는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결국 현재까지 이어졌는데 어제 그제는 지금 이 세 가지 축에서 약간 삐그덕거림이 들리는 거잖아요. 가령 유동성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아직 멀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아직 먼다.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증시 재정부양책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많이 준다. 그리고 오케이 다 인정하더라도 의회 통과할 수 있을까? 통과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또 백신 부분에서도 오라 애플이 매장을 폐쇄했네. 이거 쉽게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이 코비드-19 확진세가 쉽게 줄어들지 않겠네. 라는 의구심이 한꺼번에 쏠려왔어요. 이렇다면 투자자들은 이거 비관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만 비관적이고 이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망한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증시가 그동안에 이제 소문에 의해서, 루머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너무 빨리. 이 올라온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마침 이제 어닝 시즌이 개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이 증시, 이것을 이제는 실적으로 확인하자. 이런 신중 모드로 이제 변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JP모건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그 주가, 현재 그 주가는 이미 기대감에 이미 선반영됐던 거고, 그럼 다음 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조금 장래 그 기간 앞을 내다봤을 때는, JP모건의 그 주가가 조금 과하다.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의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어닝 시즌이 보통 한 달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2월 첫 주까지 그 기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증시 그 인덱스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라든가 S&P라든가 이것이 전 최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형보하면서 이 개별 주식의 개별 플레이 이걸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주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감동적인 서프라이즈 어닝을 내놓기 전에는 그 주식이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당분간 좀 작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 말씀 정리하면 기대감으로 올랐으니 그 기대감을 채울 수 있는 숫자는 결국 어닝이고 어닝과 기대감의 축소만큼 너무 벌어진 것은 하락으로 그 차이를 메꿀 것이고
좀 적게 벌어진 것들은 실제 어닝이 좋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금요일 날 그 앞시 만기일이 이제 겹쳐졌긴 하지만은 금요일 하락장에서 이제 조금 시선을 끄는 것은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그 테마주라고 분류됐던 재생에너지, 예. 뭐 이런 부분,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 하락폭이 더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이 기대감에 의해서만 너무 많이 올라왔던 그 주식에서 이 프로핏 테이킹하는 게 좀 강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진짜 폭발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그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실적 기간 안에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생에너지 중에 또 많은 부분이 그 태양광 그 솔라 패널 그 제작하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 솔라 패널 만드는 그 회사의 그는 그게 노동 집약적인 그게 좀 후진국 산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주가들 보면은 지금 뭐 100%, 200% 지금 상승이 많아요. 수두룩해요. 과연 이 회사들이 진짜 그만큼 순이익을 남겼을까? 여기는 진짜 지극히 제가 의문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이쪽에 비중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원래 여름에는 산에 가면 온통 다 그린 푸른색이기 때문에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가짜들은 다 입이 떨어지고 상록수만 푸르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증시에서도 처음에 돈이 오고 화제가 와서 테마가 들면 모두가 다 좋아 보이지만 시점이 지나면 이제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되겠죠. 결국 선생님도 이제는 전체 테마에 이제 영향을 이제 그 관심에서 지금은 이제 기대로 다 올랐지만 어닝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그 시기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시장 이머징 마켓에 관심은 사실 가장 초점이 채권 금리와 미국의 채권 금리와 달러화 인덱스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블룸버그나 몇 개 투자은행들 분석을 보면 달러화 강세가 갑자기 나왔던 것은 이 채권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외환, 즉 달러화에 숏치던 세력들이 커버링이 들어왔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숏 커버링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달러화가 안정될 줄 알았는데 금요일 새벽에 의외로 달러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채권 금리는 1조 9천억 달러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이 달러화 강세가 왜 중요하냐면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 이 달러화 강세 전환은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금요일 날 달러화 강세 역시 위험 자산의 하락 여기서 제가 좀 우리를 돌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화 강세는 말씀하신 대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같이 달러화가 이제 강세로 조금 이제 조짐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금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 투심들 특히 월가의 이제 큰 손들의 그 투심은 이제 보수적 대응으로 이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달러화도 안전자산의 역할로 이제 강세로 갔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삭스리 또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 모든 투자가들 특히 이제 큰 손들의 시선은 미국의 달러화 약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달러화가 89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한쪽 방향에 과도하게 몰려 있으면 반대로 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달러화 하락에다가 베팅했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투자가들이 예, 특히
달러 하락에다가 이제 이제 하방에다 베팅하다 보니까 89까지 떨어졌던 달러화가 거기서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컨트레리언 투자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군중들과 반대의 이제 포지션 잡는 거. 이게 상당히 지금 승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달러화 강세 역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 여기 틀 안에서 보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것도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험자산이 이렇게 상승세를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을 때 이 증시 섹터에서 눌려있는 한 섹터가 있는데 그것이 유틸리티 섹터거든요. 전기회사, 내추럴 가스 회사. 네, 방어주. 이게 이제 유틸리티 섹터로, 네네. 네. 방어주. 네. 그런데 이 유틸리티 섹터가 금요일 날 상승했어요. 예. 역시 이 모든 것이 지금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 초에 벌써, 이제 이번 주 초죠. 이번 주 초에, 증시가 이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이제 회원들에게 목요일 날 아침에, 유틸리티 섹터로 일부 자금을 옮겨라. 그러면은 작은 피신도 되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이제 옮기자. 그래서 목요일 날 저 개인적으로는 저 단타 구자에서 한 30% 정도 자금을 빼서 이제 유틸리티 섹터로 이제 옮겼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도 살짝 올라가겠지만은 금요일은 계속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결국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자산의 일부인 또 골드는 또 반대로 흘러갔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네네. 봐야 될까요? 네. 금 가격이 작년 8월 달까지로 봤을 때 코로나 공포가 엄청 거세게 몰아쳤을 때까지는 금 가격이 이론상 2,300달러까지 파죽지세로 올라갔었죠. 그 이후에 이제 백신 2,100달러까지. 개발이 가까워지면서 하락을 이제 계속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번 안전자산 이 범주에서 금이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유를 그래서 작년 9월 1일에 쭉 보고 특히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된 이후의 달러화 약세와 금 가격 이것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이 금 가격이 달러화와 이제 대개 이제 상식적으로 보통 반대로 가잖아요. 네.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바이든 당선 이후로 그 추세를 보면은 달러화가 약세로 갈 때는 상당히 둔감했어요. 살짝 그냥 맛배기로 살짝 올라가고 어느 날 달러화가 강세로 되면은 그때는 아주 민감하게 하락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볼 때 이 전체적인 좀 장기적인 타임프레임으로 볼 때 결국은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또 이제 백신이 많이 이제 계속 점점 더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 가격은 안전자산에서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하락하는 날이 있더라도 금값은 크게 못 오르고 또 어느 날 달러가 살짝 강하게 반등하면은 금값은 더 하락하는 이런 이제 장기 흐름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금, 은, 금광 이 자산에서는 올라가면은 조금씩 포지션을 줄이는 그런 이제 접근법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선생님, 이게 제 개인적인 제가 좀 이렇게 좀 잘난 체를 잠깐 하면 저는 네네. 8월 달에 멤버십 게시판에 2,100달러 나갈 때 많은 분들한테 우리 멤버십에서 금은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달 전에도 금이 인플레이션 했지 어쩌고 그러면서 금을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빅샷을 좀 날렸어요. 제가 방송에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채권금리 상승, 즉 백신 개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는데 이자도 안 주는 금을 뭐하러 투자하냐.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연계돼서 지난 100년간 금값은 그대로 보조를 맞췄다. 즉 상승에서는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 점은 선생님 제가 좀 잘 본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한 몇 주 전에 그 어느 날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그날이 이제 저기 그 유튜브 들어가갖고 쭉 그 애널리스트를 쭉 보니까 전부 그게 인플레이션드가 찍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혼자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덩어리 쥐고 있어봐야 아무 수익이 없는데 지금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데라도 꽂아놔도 그죠? 네. 뱅크 이자보다 그죠? 그 저축 이자보다도 훨씬 더 높게 네. 나오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누가 금덩어리를 쥐고 있느냐? 그래서 진짜 수익 한 푼 없는 금덩어리. 이것은 앞으로는 이 위험 자산이 되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금값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금을 인플레이션 해치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앵무새 같은 발언이고 인플레이션 해치가 아니죠. 금은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될 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머니프린팅을 통해서 돈을 쏟아 부을 때 돈 가치가 훼손될 거라는 그런 무서움, 걱정 때문에 금을 사는 것이고 반대로 어느 수준 경제가 회복하면 굳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필요가 없어요. 왜? 경제가 성장하게 될 때는 개인들이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때는 돈 가치가 정상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을 버려야 되는데 이 언론사의 기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유튜브에 좀 잘 나간다는 이 분석하는 분들 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인플레이션 해치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게 그냥 계속 올라갈 것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스스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셔서 선별하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회원들 중에 바이든 당선자가 지금 1조 9천억 달러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다고 하는데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많이 풀면은 금값이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든 당선자가 이렇게 많이 푼다는데 금값은 왜 안 올라가느냐? 그렇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돈을 푸는 그 시기에서 초입 단계에서는 이게 첫 번째 될 수 있고 다음에 두 번째 될 수 있고 세 번째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1조 9천억 달러 다 집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그러면은 항상 이 투자 세계에서는 이 투자의 성공은 즉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느냐 바른 방향을 보고 누가 더 빨리 움직이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벌써 금 투자 세력들은 바이든 당선자의 1조 9천억 달러 돈을 많이 푼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마지막이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칫 1조 9천억 달러가 풀리면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니까 금값은 올라가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증시나 투자의 세계는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 현실에서는 네네. 이것보다 더 나올 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미 선반영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와 있을 때는 이미 다 기차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미소님이나 저나 이제 리딩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바른 방향으로 더 빨리 캐치해내는 거.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 투자가들도 이 모든 뉴스를 볼 때 이게 지금 지나간 뉴스냐 새로 뜨는 뉴스냐 거기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참 투자라는 게 좀 미묘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경제는 지금 펀더멘탈은 엉망인데 주가만 올라서 버블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가는 원래 그런 겁니다. 6개월, 1년 후에 이미 가능성을 보고 기대 심리를 보고 올라가는 것이지 경제 현실을 보고 간다 그러면 누가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바로 그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일반 투자가들이 뭐 지금이야 뭐 유튜브 그 안에서 많이 배워갖고 상당히 스마트해졌지만은 그래도 그 뉴스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액션 취하겠다 이런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네. 그래서 루머, 기대감 여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남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시간 거의 다 됐죠? 아니, 괜찮습니다. 아직도 10분 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오늘 이제 조금 특별한 이제 부분으로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이제 크게 수익 관리를 잘해야 되고 위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어디에다 투자해갖고 충분히 많이 먹었는데 거기서 안 먹고 더 욕심내고 미적거리다가 그 수익이 도로함에 뭐 탑을 내갖고 다 없어져 제자리 오고 이런 경우 허다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스윙 트레이더거든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기간이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뭐 세 달이 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가에 사서 고점에서 파는 이런 스윙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먹었으면은 빠져나오자. 이제 그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그 기준 잡는 것은 한 40~50% 정도 먹었다 그러면은 일단 나오고 이 미국 증시 안에는 뭐 수만 개의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몇 개 소수 종목에 매달려 갖고 거기다가 몰빵하고 물타기하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40~50% 정도 먹으면은 나오고 다른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관리를 잘하자.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우리가 이제 그 상승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임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대형 악재가 터질 경우에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대처할 수 없는 그 짧은 시간에 대형 악재가 터지면은 진짜 뭐 월가의 큰 손들도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갖고 그 포트폴리오 짤 때 그 가장 핫한 그 테마주 이런 데다가 비중 너무 크지 않게 그 다음에 위험 자산군에다가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쏠리지 않게 이제 적절한 이제 그 위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럼 위험 자산군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위험 자산이 있어요.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그 게임주 있잖아요. 예. 뭐 TV 게임, 뭐 인터넷 이제 온라인 게임, 뭐 각종 이제 게임주 그런 종목을 일부 담아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 역할하는 초우량주 있잖아요. 네. 뭐 물론 요새 빅테이크 5가 조금 바이든 차기 정부 하에서 좀 하락 압박을 좀 받고 있지만은 결국 그래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초우량주 이런 포지션을 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다 무너져도 식품회사는 안 무너지잖아요. 그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식품회사 같은 그런 종목 이것을 어느 정도 물론 캐시도 뭐 한 10%, 20% 현금 비중을 늘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위험자산군에서도 지독한 위험자산이 아닌 쪽에다가 일정 부분을 담아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수익 관리 잘해야 되고 위험 관리 잘하는 것이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큰 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론적으로는 쉬운데요. 실제로 하는 것은 어렵죠. 근데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몰캡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스몰캡이 이 수익 탄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 뭐, 그게 한국의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요즘 같은 경우에 LG화학 이런 배터리주여도 상관없는데 대형주를 일부라도 포지션 넣으면 그게 곧 안전자산이고 그게 곧 현금이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거 염두에 두셔서 투자하시면 좋겠고, 자, 또 하나 이제 선생님, 저 아까 달러화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좀 선생님하고 약간 좀 견해가 다른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1월 20일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의 이 정치나 이제 지방의 이 무장 세력들이 혹시나 준동이 나올까 사실 상당히 우려스러워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같은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화가 약세해야 되는데 미국은 또 달러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달러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네네. 혹시 이 달러 강세가 당연히 추세 전환이 이제 뭐 아직 이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기 때문에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의 강세가 이 취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있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을 혹시라도 대비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달러화가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예. 그런 모드로 지금 잠시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그 정치 사회적 지금 초긴장 상태 이것도 결국 달러화의 강세를 조금 부추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예. 달러화가 본격 강세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결국은 저는 이제 올해 안에 달러화 인덱스가 86, 뭐 최저 85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템포러리 강세로 지금 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본격 강세는 아니고 이 선에서 업앤다운 횡보하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당선자 1.9조 달러치 그 부양책이 이제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달러화 약세로 또 다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기간이나 이 수익률의 정도에 따라서 굳이 나눈다면 초중급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 초급 투자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정이다 그러면 폭락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냐 이렇게 막 손바닥을 앞뒤밖에 없다는 그 극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 상승 추세는 꺾인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에서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은 계속 갈 수 있고 너무 부풀어 올리는 종목은 하락하는 이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것을 잊으실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앞으로의 그 증시가 어디로 갈 거냐. 이것은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변수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것이 백신이나 치료제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이냐. 거기에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이제 연결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다시 재확산으로 다시 간다 그러면은 경제 락다운으로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크게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S&P 기준으로 보면은 뭐 좀 상방은 우리가 이제 강력한 저항선은 3,825 그거 아직 못 넘었고 하방으로는 금요일 날 3,750을 바닥을 찍고 올라갔지만은 더 아래 3,650이나 3,700 이 정도까지 에서 하락 조정은 이제 끝날 것 같다. 그런 이제 예측이고요. 그러나 하여튼 이 변이 바이러스 이것은 진짜 이것이 지금 하늘에 조그마한 까만 먹구름으로 떠 있지만은 이것이 큰 구름으로 변할지
그건 우리가 진짜 주시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의 이 혼란이 결국 코비드-19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제 회복 국면에서 변이가 나와서 다시 어려워진다 그러면 재차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뭐 당연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백신이나 과학기술이 계속 따라잡고 있고 더 AI를 동원해서 확실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비관적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으로 돌아가면요. 네. S&P 그 인덱스가 이제 쭉 계속 상승해온 그 상승 추세선 있잖아요. 네. 이 보통 대개 이제 한 45도 각도로 계속 이제, 상승 추세선을 따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고점 3,825, 그거를 본다 그러면은 그 추세선에서 완전히 머리를 들박았어요. 그래서 증시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호재가 나타나지 않은 한은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머리를 완전히 그 상승 추세선에 머리를 들박았던 이것이 더 올라가려면은 조금 횡보를 하든지, 그러니까 기간성 조정을 겪든지 약간 하방 조정을 겪든지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그 45도 각도의 증시 상승 추세,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증시의 대형 호재는 아직 없다고 그렇죠. 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기간성 조정을 하든지 하락 조정을 하든지 결국은 상승 추세선을 따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금요일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 어닝 시즌도 우리가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어닝이 좋다고 해서 더 올라가고 나쁘다고 해서 더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닐 텐데, 어느 관점에서 어닝 시즌을 맞이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어닝 시즌 기간에는 적어도 우리가 그 현금 비율을 한 20-30% 정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보수적인 종목 쪽으로 좀 비중을 좀 늘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2월 첫 주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가 이 어닝 발표 나고 이 급락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종목이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이쪽에 우리가 많은 비중을 갖고 있고 공격적으로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에서 하락했다 그러면 그 하락폭은 대단히 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가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그 배럴이나 그 재생에너지 그 다운그레이드 많이 하거든요. 네. 결국은 월가에서 볼 때도 이것이 터무니없이 너무 올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여튼 조금 이 욕심을 조금 자제하고 방어적인 종목으로 조금 보수적인 대형주.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정권하에서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빅테크5가 이번 어닝 시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제가 이제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 한 6개월 동안 꼼짝도 안 했잖아요. 네. 이 오형제가. 그래서 결국은 이 대형주들이 어닝은 시장보다도 더 상위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조금 하루하루 조금 좀 덜 공격적이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에서 대형주 위주. 그동안 너무 많이 이제 못 올랐던 대형주 이런 주에다가 조금 포지션을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40분이 훌쩍 넘었는데 다음 주는 이제 이취임식이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정리하시죠, 선생님.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래도 1월 20일까지는 미국의 대통령이거든요. 네. 지금도 보면은 거의 매일 증시 안 좋은 뉴스를 자꾸 터뜨려요.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이빨 빠진 호랑이로만 볼 게 아니고 진짜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또 악재를 날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긴장감도 가져야 되고 결국 돌아오는 다음 한 주도
보수적으로 캐시 비율을, 현금 비율을 20, 30%, 대형 초우량주 중심, 뭐 이런 쪽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저는 그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2월 초까지, 좀 심하게는 좀 길게 보면 2월 초까지는 혹시 내 종목이 상승하면 그 이익 기대감을 좀 낮춰서 그 스윙을 하시고, 그렇다고 또 그 돈으로 함부로 사지 말고 일단 현금 비중을 관리하면서 지켜보자. 이게 핵심이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벌써 50분 가까이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네. 쉼없이 달려온 지난 3개월 동안의 불마켓 랠리. 이제 끝났느냐? 예, 끝났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장세.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쉬어가는 장세에 어닝 시즌, 그 다음에 다양한 변수들은, 예, 계속되는, 이것도 이렇게 되네요. 뭐, 게시판, 그 다음에 방송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